6월 첫날부터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시티 레전드 아구에로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뉴스가 터졌고요. 이어서 새벽에 이제 우리 김민재 선수가 유벤투스랑 개인 이적 합의를 끝냈다, 뭐 이런 뉴스가 빵 터졌습니다. 아침에 이 뉴스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오피셜 아닙니다. 외신에서 자기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특종을 터트린 건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르투갈 매체에서 중국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이탈리아 팀으로 간다, 이 뉴스를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얘기고 신빙성은 있는 건지, 만약 간다면 주전 경쟁 가능성은 있는 건지, 토트넘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건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까지 섞어서 조선의 세리아 편이죠, 김종용 기자와 함께 이탈리아 축구 얘기니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선의 세라펜이 뭔지 이제 아무도 모르실 텐데 이 채널에서 제가 예전에 그런 걸 했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가면 이제 거의 매일 할 수 있습니까? 김민재 선수 가면 뭐 이탈리아 얘기를 주로 해온 저로서는 뭐 네.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팩트부터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그 포르투갈의 페드로 셰풀베다라는 저희로서는 잘 모르는 이 포르투갈 기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이후에 곧바로 이제 SIC 노티시아스에서 이제 이 기자가 쓴 명의로 기사가 빵 떴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김민재가 제 특종이다 하면서 김민재 유벤투스로 간다. 김민재가 2025년까지 유벤투스하고 계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또 어떻게 되죠?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일단 유벤투스와 김민재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은 그렇게 네. 되어 있지만 베이징고안 팀과 유벤투스의 협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고안과 계약 기간이 약 반 시즌 남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이적료를 지불하고 바로 데려갈지, 아니면 FA가 된 다음에 공짜로 김민재 선수를 줍줍해서 데려갈지는 아직은 모른다. 일단 현재로서는 김민재 선수가 유벤투스와 개인 조건만 협상을 한 상황이다라는 네. 게 내용이죠. 굉장히 좀 구체적이잖아요. 네. 사실 그냥 보통 그 이적 루머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소스가 있다는 걸 어필하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벤투스와 네. 만약 계약을 맺는다면 25년까지로 맺을 것이다. 바이아웃이 얼마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고요. 네. 연봉 빼고는 거의 모든 게 들어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자가 나름 그래도 포르투갈에서 케이블 채널에서 축구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고, 그러니까 기자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까지 하는 유럽 축구계 이적설계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뇨 기자가 이 사람을 팔로우 하고 있더라고요. 아, 파브리치오 로마노.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근본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좀 믿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매체도 어쨌든 간에 그 정말 공신력이 아예 없는 매체는 아니고요. 그 이승우 선수가 포르투갈 진출할 때도 이 매체에서 보도를 초창기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팀들을 다 제끼고 이 선수하고 구단하고 합의해, 이런 거 봤을 때 소스가 좀 에이전트 발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뭐 익히들 알고 계신 것처럼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가 포르투갈계 에이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발 기사라는 건 당연히 에이전트 네. 소스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일단 내용도 빅클럽으로 갈 것이고, 팀 간의 협의는 이제 언급돼 있지 않지만 개인 협의 내용이 언급돼 있다. 에이전트 측에 그 어떤 희망 사항이 좀 섞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네. 사실과 희망이 좀 섞여서 아마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맞겠죠. 김민재 선수의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지금 대표팀 소집이 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베이징하고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6개월이 아닐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정설은 6개월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김민재 측은 6개월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민재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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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건너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거에 따르면 이게 아예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아니라면서요. 유벤투스가 노린다더라, 그런 소문은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도할 정도로 이제 깊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하는 기자들이 이제 보도를 안 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신빙성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벤투스가 여력이 있는가? 이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 돈이 있어야 영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벤투스는 현재까지 그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 기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는 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적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유럽 축구를 주로 봐오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의 계약 기간이 반년 남았다? 네. 그러면 반년 뒤에는 FA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짜 계약을 거의 하죠. 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보수만 룰에 따라서 네. 내년 1월에 이적할 팀을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지금 이적하더라도 베이징 고안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적 계약 기간이 반 시즌 남은 선수 이적료는 정말 소액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터밀란으로 에릭센을 보낼 때 그 레비 회장이 돈을 거액을 받았던 게 정말 대단한 소환이었다는 네. 얘기가 나온 것도 그래서고. 네. 근데 이거는 유럽 팀들의 감성, 유럽 네. 팀들의 상식이고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상식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베이징 고안이 상당히 고자세라고 그래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보수만 룰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에서는 a kind of local 룰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계약 기간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구단들이 좀 소유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거죠. 네, 네. 뭐 꼭 이것뿐 아니라 베이징 고안이 작년에 토트넘 이적설이 불거졌을 때도 좀 유럽 구단과 소통 방식이 달라서 유럽 구단과 좀 이렇게 말하는 타이밍도 다르고 원하는 액수를 제시하는 방식도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됐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이제 베이징 고안이 겨우 반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를 좀 세게 부를 수도 있고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돈이 없는 팀은 김민재 선수를 원해도 데려갈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뭐 이키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걸로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온 PSV 에인트호벤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징 고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못 사는 거죠. 이 팀은 클럽 레코드를 경신해야 김민재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관심 있는 팀 중에서 거의 이제 남아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이제 잔존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해당 그 포르투갈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토트넘이 1,350만 유로를 제안했는데 베이징이 이걸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문제가 확실히 좀 걸려 있는 상황인데 뭐 만약에 FA 완전히 정말 그 베이징하고의 계약이 자유계약으로 완전히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간에 유럽 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월하게 이 교섭이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벤투스 이적설이 신빙성은 있지만 지금 이 보도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유벤투스 측이랑 김민재 측이랑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여기저기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그 정도까지 깊이 진전된 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벤투스의 이제 김민재 선수나 한국 축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인물, 중요한 인물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일단 스카우트 중에서 좀 이렇게 지위가 높은 네. 스카우트 매니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테오 토뇨찌라는 이탈리아인이 있습니다. 토뇨찌라는 스카우트는 원래 이탈리아 하브리그에 있다가 러시아의 그 유명 팀인 제니트를 거쳐서 독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독일에서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을 모두 거쳤는데 어떻게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토니찌라는 분이 손흥민 선수랑 딱 안 겹치게 손흥민 선수가 떠난 직후에 오긴 네, 했지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구단이 모두 한국인 선수의 가치를 인식했을 때 그 구단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스카우트에 힘을 많이 쓸 때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팔아서 번 돈을 쓸어 온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네. 제2의 손흥민을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이 모두 물색할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인 거죠. 실제로도 좀 한국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유망주가 셋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적한 서영재 선수, 네. 현재 대전 하나시티즌에 있는 서영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토뇨찌 매니저가 있을 때 스카우트 1대 영입한 유망주입니다. 네. 레버쿠젠도 이분이 영입한 건 아니지만 류승우 선수가 레버쿠젠 소속으로 임대 다닐 때 류승우 선수를 관찰하고 뭐 이런 업무를 이분이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레버쿠젠 때 또 로거 슈미트 감독과 또 인연을 맺게 되는데 네. 슈미트 감독은 베이징 고안 시절에 김민재 선수의 일종의 은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까지 김민재 선수를 가장 잘 활용했던 감독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PSV 에인트호벤 감독으로 있으면서 김민재 선수를 에인트호벤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말을 슈미트 감독이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네. 그 슈미트 감독과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축구계 인사들이 대부분 김민재를 높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샘프턴도 김민재 선수 이적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이유는 베이징 고안 코치였던 분이 현재 사우샘프턴 수석 코치라 그런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레버쿠젠에서 슈미트 감독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토뇨찌 게다가 지한파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그렇죠. 아시아 선수 그 중에서도 김민재 영입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토뇨찌라는 분이 굉장히 유럽에서 핫하더라고요. 석 달 전에 보니까 이제 맨유에서도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좀 더 네. 급이 낮은 팀에서는 스카우트가 아니고 아예 단장직을 제안했다라는 식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유벤투스 내에 있고 또 김민재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외신 기사 내용은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이게 아예 근거 없는 정말 근본 없는 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자들이 듣기에도 유벤투스가 노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네. 그 다음에 정황을 봐도 유벤투스는 노릴 만한 상황이다. 네. 뭐 사실 유벤투스 마음에 안 들죠. 뭐 우리 내한 경기 왔다가 그 날강도 사건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제껴놓고 보면 유럽에서 거의 손꼽히는 뭐 최고 명문 구단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 팀의 레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많이 보지만 훨씬 높죠. 네,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로 갈 경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매 시즌 한 70-80% 확률로 세리아 우승을 경험할 수 있는 팀이죠. 아,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 유벤투스가 근데 이번에 감독이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 필로 감독이 나가고 알레그리 감독이 새로 다시 그렇습니다. 복귀를 한 거죠. 네, 생초보인 피를로 감독이 1년 동안 뭐 약간 헛발질을 많이 하다가 네, 개고생하고 나갔고. 네, 뭐 좀 불명예스럽게 나갔고요. 대신에 이제 과거의 영광을 이끌었던 5연속 우승을 하고 유벤투스를 떠났다가 이제 무직 상태로 있다가 유벤투스로 복귀한 네. 알레그리 감독이 왔고요. 알레그리 감독만 온 게 아니고 유벤투스가 피를로 감독과 관계가 좋았던 파라티치 단장이 나갔는데 그 후임 단장이 내부 승격이 돼서 승진돼서 올라오긴 했지만 알레그리 감독이 네. 단장직까지 동시에 하는 오. 예전 퍼거슨 감독이나 벵거 감독처럼 혹시 파워가 더 생긴 채로 오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한다. 헤드 코치를 넘어서 매니저 역할을 한다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김민재 선수가 만약 간다면 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이죠. 알레그리 감독이 오는 것은 김민재 선수와 코드가 좀 맞다고 보십니까? 알레그리 감독은 네. 뭐 특정한 선수를 선호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실리적으로 퍼즐을 맞춰서 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호불호나 뭐 궁합이나 이런 건 별로 따지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만약 김민재가 정말 간다면 전망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유벤투스 센터백이 현재 1군에 크게 4명, 네. 많게 보면 5명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키엘리니, 키엘리니 참. 보누치, 네, 보누치. 데미랄, 더리우트 네. 이렇게 4명이 있고 드라구신이라는 유망주까지 조금 썼습니다. 네네. 근데 키엘리니 선수랑 데미랄 선수가 부상이 굉장히 많죠. 게다가 키엘리니 선수는 37살의 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키엘리니 선수는 1년만 계약 연장을 하고 내년 여름에 은퇴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가게 된다면 키엘리니 선수의 장기적인 후계자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쑤시고 멋있네요. 키엘리니 후계자. 근데 이제 사실 네. 현재 있는 데미랄 선수가 스타일도 비슷하고 키엘리니의 후계자로 왔는데 이 선수가 부상도 너무 많고 기대만큼 성장을 못해서 이 선수를 방출할 것이다 네. 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현재 크리스티안 로메로라는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이 유벤투스 소유고 이제 임대 복귀를 할 예정인데 네. 이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센터백이거든요. 이탈리아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그렇죠? 네, 젊은 센터백 중에서는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네.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도 방출 대상은 아니지만 맨유와 같은 다른 빅클럽이 노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선수들의 입지와 결부지어서 김민재 선수의 아마 이적 여부를 영입 여부를 유벤투스가 점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설레게 하는 소식인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김민재 빨리 중국 떠나서 유럽 가길 바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정말 유럽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비록 우리하고는 좀 안 좋은 인연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가서 만약에 활약을 한다면 이걸 싫어할 한국 축구 팬들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베이징 제발 놔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조선의 세리아협회 김정용 기자였고요. 저는 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